우리는 숨을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가 있으면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숨은 공기가 아니라 정확히는 압력입니다. 공기가 있어도 압력이 무너지면 숨은 멈춥니다. 이 사실을 인류가 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건 두 장소에서였습니다. 하나는 병원 병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쟁 중인 하늘이었습니다. 1930에서 50년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병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아이들의 팔다리를 마비시키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가장 무서운 형태는 호흡 근육 마비였습니다. 폐가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들이마신다고 말하지만 사실 폐는 스스로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폐는 풍선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겨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갈비뼈가 바깥으로 벌어집니다. 가슴 안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그 안에 압력이 떨어집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밖의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걸 음압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아마비 환자들은 횡격막과 늑간근이 마비되어 가슴을 넓힐 수 없었습니다. 공기는 충분했습니다.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압력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1928년 하버드 대학의 필립 드링커와 루이스 쇼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폐가 아니라 압력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탄생한 장치가 아이언 렁, 철의 폐였습니다. 환자의 몸을 금속 원통 안에 넣고 머리만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통 안의 압력을 주기적으로 낮췄다 높였다 합니다. 통 안 압력이 낮아지면 몸 바깥이 당겨집니다. 가슴이 팽창합니다. 폐 안 압력이 떨어집니다. 공기가 들어옵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이 장치는 공기를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압력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숨은 공기가 아니라 압력이라는 사실이 기계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방식의 인공호흡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공기를 직접 밀어넣는 양압 환기 방식입니다. 입이나 기관에 관을 넣고 공기를 강제로 폐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폐포가 찢어졌습니다. 너무 낮으면 산소 교환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폐는 단단한 주머니가 아닙니다. 수억 개의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아주 섬세한 구조입니다. 지금의 인공호흡기는 단순한 펌프가 아닙니다. 환자의 폐 압력,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호흡 주기, 심지어 폐의 탄성까지 계산합니다. 숨을 대신 쉬어주는 게 아니라 압력을 대신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병원 밖 전혀 다른 장소에서도 비슷한 교훈이 반복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투기들은 점점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00m, 7,000m, 1만 미터. 조종사들은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멍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판단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숨은 차지 않습니다. 괴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식을 잃습니다. 공기는 있었습니다. 산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아집니다. 산소 농도는 비슷해도 산소 분압이 낮아집니다. 폐 안으로 공기는 들어옵니다. 하지만 혈액으로 이동할 만큼의 압력 차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저산소증, 하이팍시아라고 합니다. 무서운 점은 몸이 강하게 경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도 없이 그냥 기절합니다. 전투는커녕 조종관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산소 마스크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산소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도가 더 올라가자 양압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산소를 압력과 함께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급상승이나 급선회 시 몸에 강한지
힘이 걸리면 혈액이 아래로 쏠립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검게 변하고 순간 블랙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특수호흡법을 배웁니다. 강하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배와 가슴에 힘을 줘 내부 압력을 유지합니다. 몸 안압력을 올려 혈액이 뇌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숨이 혈압을 지키는 도구로까지 된 겁니다. 병원에서는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 숨이 멈췄고 하늘에서는 압력이 낮아 산소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문제는 공기가 아니라 압력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대기압 1기압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압력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산병, 잠수병, 비행 중 기절, 중환자실 호흡 곤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압력이 있습니다. 폐포 수억 개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분압 차이에 따라 이동합니다. 0몇 밀리미터 머큐리의 차이로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 차이가 사라지면 공기가 있어도 숨은 멈춥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횡격막은 몇 밀리미터씩 내려갔다 올라오며 미세한 음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압력 차이가 공기를 움직이고 산소를 이동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도 소아마비 환자도 중환자실의 환자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는 공기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압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 무심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